네, 오늘 그 네 번째 강연입니다. 이번 강연은 포티넷 코리아의 김기환 이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 IT 보안 가시성 방안을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포티넷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 팀, 예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포티넷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즉 차세대 방화벽, IPsec VPN, SSL VPN을 취급하고 있는 전문 벤더이고요. 저희 자사 솔루션에서는 이러한 방화벽 제품 외에도 웹 방화벽 솔루션, 이메일 보안 솔루션, 그리고 기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 센터용, 그리고 본 주제에 맞게 또 클라우드용 제품들이 있어서요. 본 세션에 맞게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기업이나 공공에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네. 공공은 클라우드 도입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외산 벤더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공 기업에 그렇게 큰 레퍼런스는 많이 구축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뭐 일단은 일반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나 애저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미드마켓 시장에서도 많이 전환을 고려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특히 아직까지는 이제 공공 시장에서는 뭐 최근에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 기관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네네. 이제 한참 이게 기획 단계고 준비 단계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공공에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할 때 IT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네, 강연 중에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답변도 들으실 수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세 분을 또 추첨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티넷 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서 참여하시면은 또 좋은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포티넷 코리아 예스팀 김기환이고요. 본 주제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에 IT 보안 가시성 방안, 즉 많이들 이제 제목을 보시고 이제 이해를 좀 많이 하실 텐데요. 앞으로 제가 아까 앞서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까지 저희 공공기관의 전 기관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러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공 클라우드가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이러한 어떤 클라우드 전환 시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대한 전환들이겠지만 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구축했던 온프라미스의 상태에서의 보안을 그대로 또 향상 또는 그대로 유지 또는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 포티넷이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IT 보안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한 4가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들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전환 흐름을 좀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좀 발췌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즉 우리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과 우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특히 이제 공공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런 환경은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환경에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즉 어떤 플랫폼이 변경이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필요한 보안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과 저희 같은 포티넷과 같은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의 약간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사례로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구축 사례는 일부 약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상태라서 저희가 구축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퍼블릭 클라우드, AWS라든지 애저, GCP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 플랫폼에 저희 보안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본 웨비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공기관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흐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부 최근에 3월달이죠. 3월달에 저희가 이제 일반 보도 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를 이제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운영 상태를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기사 발표가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그 핵심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찌 됐든 정부에서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대로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세우겠고요. 이제 계획안을 세우고 이제 실행 구축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이제 포티넷 또는 국내외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과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전환을 할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사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사 내용들 좀 보시게 되면요. 이제 공공 클라우드 센터 지정을 위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을 통한 어떤 구축 현황도 있겠지만 이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이제 별도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좀 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2025년까지 100%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기사 내용과 함께 맨 아래 기사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민간 클라우드 센터, 즉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통신 사업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어떤 클라우드 센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환이 대상이 되는 첫 번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의 전환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현재 에지이지와 우리 2D 모델을 구현을 할지 지금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환경들이 기존에 우리가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 센터 환경하고는 또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의 어떤 환경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글로벌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좀 대표적으로 비교를 좀 해본 사례고요.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환경은 프라이빗 환경 또는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어떤 공통 분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공 클라우드의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왼쪽에 보시는 온프라미스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하늘색으로
이제 그 그림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떠한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필요할 텐데요. 뭐 이런 서버부터 시작해서 O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스토리지 등등 이런 어떤 영역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뭐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온프라미스를 구축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IT 인프라들을 하나 구축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왔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하나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시스템 벤더들, 업체들과 또 협업을 했었고요. 다소 지금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어떤 그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환경은 방금 제가 표현했던 대로 손이 많이 가는 좀 일들입니다. 뭐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렉 장착을 해야 되고 케이블 포설을 해야 되고 전원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시스템들도 같이 올려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IT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유연성 부분, 즉 어떤 그 시범 테스트를 위해서 쉽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빠르게 런칭하는 이러한 어떤 니즈들이 있는데 이러한 니즈들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서 크게 우리가 국내에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뭐 스타트업 기업이든 또는 각각 내부 그 해당 기업에서 어떤 TF를 구성해서 어떤 그 시범 서비스를 런칭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우리가 좀 그 단축해서 쉽게 얘기하면 IaaS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즉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어떤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고 실제 고객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올려서 원하는 OS 플랫폼을 올려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보다는 조금 더 그 단축되고 그 좀 더 번잡함 없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서비스의 기능들을 강화한 게 이제 그 플랫폼 에즈 서비스 또 Sa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화가 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일단은 현재 우리가 지금 본 웨비나에서의 주제는 공공 클라우드 환경은 지금 제가 표현한 IaaS 즉 인프라 애저 서비스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어떤 인프라 애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제 IT 인프라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보안 서비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기존의 인프라 팀에서는 이런 어떤 그 인스턴스를 올리고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안팀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뭐 접근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안티바이러스 영역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포티넷의 포티게이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일부 뭐 기본적으로 방화벽 VPN 기능 외에도 IPS 기능이라든지요, 또는 뭐 안티바이러스 기능, 또는 이제 뭐 인터넷 서칭을 위해서 웹 이제 악성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보안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장표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들이고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SDN 커넥터, 맨 우측에 표시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일부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를 대표적인 업체 한 5가지들을 좀 그 스크린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AWS, 구글 GCP, 뭐 그다음에 MS의 애저 등등등이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본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은 아무래도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글로벌 업체보다는 국내 민간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좀 포커스가 되겠죠. 그래서 본 주제는 그 구축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즉 AWS나 애저의 조금 구축 사례이지만 이러한 구축 사례들이 거의 유사하게 우리 국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변화, 이제 지금 내용으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서의 변화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버추얼라이제이션, 즉 가상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뭐 IT 인프라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뭐 보안 솔루션들은 다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존재가 됐죠. 즉 1U짜리부터 시작해서 2U, 3U, 4U,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실제로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데이터 센터 내에 렉으로 이제 장착이 돼서 운영이 됐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가상화라고 해서 이제 하이퍼바이저의 어떤 하이퍼바이저의 급작스런 이제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맞는 어떤 솔루션들이 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저희 포티넷 자사 솔루션 중에서도 이제 어플라이언스 제품 외에도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갈 수 있는 VM 솔루션들이 많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이제 이런 가상화 솔루션들이 많이 런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가상화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셨던 SDN, NFV라는 이런 어떤 가상화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가장 또 많이 대두가 됐었죠.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VM웨어라든지 뭐 시스코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이런 어떤 SDN, NFV 기능으로 또 인프라 시스템도 구축했고 보안 시스템도 같이 연동해서 구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스트 사우스 트래픽에 대한 제어였다면 이제 가상화가 되면서부터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제어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시에 우리가 트래픽 제어, 트래픽 모니터링을 할 때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처럼 노스 사우스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또 각광이 됐었죠. 이제 이래서 일부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많이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기존에 구축돼 있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연계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표현됐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표현된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도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죠. 아까 뭐 AWS나 GCP, 뭐 애저처럼 여러 2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썼을 때 이 부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멀티 클라우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멀티 클라우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또 운영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것 같아서, 표현하자면 저희는 공공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고려를 해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에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들 뭐 많이 아시고 있는 국내 이제 뭐 일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를 이제 고려를 할 때 고려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아까처럼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이 멀티 클라우드와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즉 인스턴스들이 런칭이 됐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뭐 이런 식의 다이나믹한 서비스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안 정책도 유연성 있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쭉 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환경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찍어봤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 이제 포티넷 저희 자사 솔루션 중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좀 소개해 볼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포티넷은 2000년도 저희 이제 미국에서 창립이 됐고요. 국내는 2002년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쭉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 자료긴 하지만 국내 이제 IDC 통계가 이제 2019년 이후로는 이제 안 나와서 이 자료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외 모든 보안 솔루션들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중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포티넷 솔루션들, 특히나 이제 포티게이트라고 불리우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이 작은 장비, 소호 장비부터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 통신사, 제공업체, 통신사 납품 모델까지 가장 많은 제품이 많이 팔렸던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가장 좋은 제품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마켓 점유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포티넷에서 가지고 있는 자사 솔루션들에 대한 라인업입니다. 이 제품들은 실제로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포티게이트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요. 또 유무선 스위치 장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무선은 좀 제외가 되겠지만요. 이제 이런 차세대 방화벽, 그다음에 스위치 부분들, 그리고 뭐 AP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뭐 웹 서비스라든지 이메일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이메일 서비스나 웹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할 수 있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 웹 방화벽 솔루션들이 좀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내에서 필수적으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APT 솔루션인 저희 포티 샌드박스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에는, 이 장표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포티 AI라고 하는 저희 이제 지능형 악성 코드 시스템 분석 시스템도 같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동일하게 기능 동일하게 이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여러 웬 회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멀티 회선을 쓸 경우 저희가 또 요새 좀 가장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SD-WAN이라고 하는 VPN 기능들을 이용해서 또 같이 제공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관리 솔루션들, 엔드포인트 솔루션들, 저희 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EDR 솔루션, 최근에 또 나온 XDR 솔루션들이 좀 있어서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인스턴스의 어떤 엔드포인트 또 보안을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포티 클라이언트 또는 포티 EDR, XDR 솔루션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뭐 관리 솔루션들이죠. 뭐 통합 로깅 시스템들, 통합 관리 솔루션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심소아 제품이 자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기종 장비들에 대한 로그들을 취합하고 그 로그들에 대한 자동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심소아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드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SOC 인력들이 하나하나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어떤 그 인프라 환경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매뉴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그다음 보안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심 소아 솔루션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 저희 포티넷 자사 솔루션들을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 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가장 최신 그 자료이긴 한데요. 저희가 뭐 현재까지는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저희 자사 솔루션들의 지원 내역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뭐 이 장표에는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처럼 일단 가장 크게는 어찌 됐든 우리가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스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화벽 제품이 좀 필요하게 될 텐데요. 물론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 내에서도 제공되는 이런 ACL, 즉 네트워크 ACL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은 뭐 물론 무료라는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 그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그리고 또 로그에 대한 어떤 감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존에 이제 우리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들이 많이 노출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구축돼 있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그만두고 저희와 같은 포티넷이나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상용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구축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그 어떤 기존 그 서비스를 좀 부족한 서비스를 런칭해서 부족하네, 다시 바꿔야겠네, 이런 어떤 그 변경보다는 처음부터 구축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로깅이라든지 가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감사 부분, 책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처음 구축할 때부터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가시성 있는 솔루션으로 구축하는 것을 좀 권고해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티게이트라고 하는 저희 이제 차세대 방화벽, 그다음에 IPsec, SSL VPN 기능 또는 또 추가적으로 SD-WAN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 포티게이트 V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멀티 테넌트라고 해서 이 표현은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에서도 이제 버추얼 도메인, 즉 좀 줄여서 VDO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상화 논리적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방화벽 안에 논리적으로 뭐 2개 이상 또는 10개, 뭐 라이센스에 따라서는 뭐 1000개까지 이렇게 나눠서 논리적으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방화벽 정책을 구축하는 건데요. 그와 동일하게 포티게이트 VM, 즉 가상화 솔루션이지만 그 가상화 솔루션 안에 또 가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쉽게 그 국내 이런 어떤 그 국산 방화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기능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연성, 즉 각각 기관들의 어떤 서비스 영역별로 이제 가상화 솔루션 안에 저희 버추얼 도메인 VDOM을 이용해서 충분히 유연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그 데이터 센터의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가상화, 즉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도 액티브 패시브라고 하는 이중화 구성, 액티브 이중화 구성, 또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또 트래픽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몰릴 때는 오토 스케일
아웃을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다시 줄어들 때는 오토 스케일 인 형태로 이제 롤아웃 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중화 구성 시에 페일 오버 시에 세션이 동기화가 돼야지만이 페일 오버 시에 기존의 서비스들이 트래픽이 세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또 뭐 물론 기능은 다 제공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게이트 V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패시브 환경이든 액티브 환경이든 오토 스케일 아웃이든 오토 스케일 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 연속성을 쉽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클라우드 보안의 뭐 이런 통합 부분들이죠. 아까 초기에 좀 말씀드렸던 정책 변경 시에 다이나믹하게 객체들을 받아와서 쉽게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포티게이트 VM에서 제공될 수 있는 토폴로지 맵 가시성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기능들, 그리고 포티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 기능들, 그게 IPS, 안티바이러스, 뭐 웹 필터링 기능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보안 그 스렛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충분히 다 구현할 수 있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포티게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레가시 방화벽 기능, IPsec, SSL VPN 기능, 그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번들 형태로 뭐 IPS 기능들, 안티바이러스 기능들, 그리고 APT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는 샌드박스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저희 포티게이트의 어플리케이션 시그네처 부분들인데요. 뭐 일단 터널링에 대한 트래픽들도 저희가 민지한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화면에는 작게 좀 표시가 되지만 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중에 조금 더 보안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뭐 프락시를 쓴다든지 또는 또 P2P를 쓴다든지 뭐 이런 주요 어떤 보안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그 카테고리도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탐지가 되면 바로 즉각 저희가 이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인스턴스가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 플로우를 타고 어떻게 통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포티게이트 VM, 즉 클라우드 솔루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토폴로지 맵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서비스를 운영 중인 어떤 그 인스턴스들이 저희 포티게이트 VM을 통과하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토폴로지 맵을 보여주고 그 인스턴스들이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쓰고 있고 또 혹시라도 어떤 보안 기능을 이네이블 했을 때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같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SDN 커넥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커넥터죠.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클라우드 인스턴스가 증가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이 SDN 커넥터가 저희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연동이 돼서 운영되는 그런 어떤 형태를 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SDN 커넥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개발을 통해서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커넥터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얼마만큼 제공되고 있느냐도 같이 또 고민 좀 해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WS 구축 사례고요. 국내 K 고객사인데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플로우가 좀 틀립니다. 즉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플랫폼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LB 통해서 UTM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저희 포티게이트 VM 기능 통해서 기본적인 ACL 기능들, 그다음에 IPS, 안티바이러스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LB 통해서 와프. 여기서 이제 와프는 타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웹 서비스 쪽으로 플로우를 태우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ACL 기능과 IPS 기능을 저희 포티게이트 VM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전 구축 사례는 이제 AWS에서 이제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컴포넌트가 없을 때 구성된 사례고요. 지금은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그 인스턴스가 생겨서 이제 요 구성을 이용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별도의 시큐리티 VPC를 구성을 해서 실제 VPC 간의 통신을 저희 시큐리티 VPC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안에서 액티브 스탠바이 리던던트 구성을 좀 하고 있고 방화벽 기능과 IPS 기능 이런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해외 지점의 접근성이라고 해서 이제 SSL VPN 기능으로 활용된 저희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는 어찌 됐든 클라우드 접속, 재택근무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내부 인프라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서 SSL VPN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포티게이트 VM은 VM 장비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서로 다른 그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애저, 오른쪽은 AWS. 그래서 상호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IPsec VPN 터널을 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IPsec VPN의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이 저희 이제 포티게이트 VM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 손쉽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민간 클라우드 기업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네이버 클라우드와 또 토스 클라우드가 있을 때 그 중간에 저희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을 때 IPsec VPN 터널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어떤 클라우드 간의 어떤 데이터 채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사한 내용들인데요. 별도로 또 애저 구간이죠. 저희 방화벽 기능, IPS 기능 또는 또 SSL 오프로드 기능까지 같이 수행한 사례고요. 액티브를 통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계속 보장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좀 그 활용 사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사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저희 포티게이트 VM을 통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방화벽 기능들, 그다음에 기본 IPS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구성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ATP 기능이라고 해서 아까 맨 그 좀 초기 슬라이드 세션에서 샌드박스라는 솔루션을 구축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이제 스위치 미러링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미러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제약사항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즉 미러링 트래픽에 대한 어떤 그 기능들이 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역할들을 저희 포티게이트 VM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SSL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복호화해서 다른 솔루션들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저희 자사 솔루션이긴 하지만 포티게이트와 샌드박스를 연동했을 때 파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 그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유사한 내용들이죠. 이제 데이터 센터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어떤 환경에서 통신이 필요할 때 IPsec VPN 터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저희 포티게이트 구축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포티 매니저, 뭐 아날라이저, 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깅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들인데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이미 이러한 솔루션들이 구축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시보드 구현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더라도 그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뭐 관리 로깅,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온프라미스 시스템과 연동하기에는 너무 좀 또 트래픽에 대한 밴드위스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도 이제 로깅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필요가 되겠죠. 이럴 때도 저희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과 로그 시스템도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이 본 웨비나가 공공 웨비나, 공공 클라우드에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이런 공공 특히 이제 G 프라이빗이 클라우드에 얼마나 많은 구성 사례가 있냐가 좀 관심사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내 이제 LG CNS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그 클라우드의 좀 구축 사례가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만 조폐공사라든지 뭐 항만공사, 뭐 기타 등 몇 가지 국내 공공기관들이 LG CNS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본 공공 웨비나 내용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 IT 보안 가시성을 위한 포티넷 솔루션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클라우드 도입 시에 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포티넷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금 프로그램 쪽에 포티넷 설문도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그 사이버 전시관에 그 포티넷 그 제품 소개도 있으니까 영상도 보시고 거기서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많은 선물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